이번에는 성당대 시인 저광희의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전가잡흥 두 번째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광희 지난번도 봤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07년도에 태어나서 760년도에 사망했네요. 현종 개원 14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아의 사수 하규의 현위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왕유듬과 함께 종남산에서 여러 해 은가하였으며 후에 감찰여사로 출임하기도 하였는데 755년 알록산이 장안으로 쳐들어오자 의직을 받았다가 후에 좌천되어 영남에서 죽었습니다. 현재 113수의 시가 전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연작시 전가잡흥 8수 중에서 몇 수를 다뤄보는데 자,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수입니다.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전가잡흥 두 번째. 한 구에 글자 수가 5자지요. 5원시입니다. 그 5자가 두 구가 모여서 하나의 연을 이루는데 이런 연이 7개로 되어 있는 5원고시입니다. 5원고시. 해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두 번째. 저광희. 뭇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더불어 재물을 숭상하네. 나의 마음은 이미 호탕하여 즐거움이 수렵과 낚시에 있다네. 산과 연못이 어둑어둑해질 때에는 집으로 돌아와 잠시 편히 쉰다네. 정원 가득히 해바라기를 심고 집 둘레에는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심네. 참새들도 내가 한가한 것을 알고 나라와 모여서 나의 집에 둥지를 트네. 바라는 바는 유유자적함에 있으니 주현의 관수에서 나를 부르지 마시오. 매일 남산과 더불어 늙어가리니 곧게 앉아서 술 한잔 기울여 보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중인치 빈천하여 상여상 고유나 아정기 호탕하여 소락제 전어라네. 중인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빈천 가난하고 즉 돈이 없고 천한 것 즉 지위가 낮은 것을 치 부끄러워하여 상 서로 여 더불어 상 숭상한다네. 뭐를 고유를 살찔 고자에다가 아랫배 살찔 유자인데 고유는 아래 보면요 고유지지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땅이란 뜻이랍니다. 그럼 상여상 고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더불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기름진 땅 소유하는 것을 숭상한다네. 그 정도면 되겠죠. 중인치 빈천하여 상여상 고유나 중인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가난하고 즉 돈이 없고 천하고 즉 지위가 낮은 것을 치 부끄러워하여 상서로 여 더불어 밑에 고유지지라 했죠. 기름진 땅을 숭상하나. 요즘은 뭐 부동산 투기 같은 거겠죠. 기름진 땅을 숭상하나. 아정 나의 마음은 이미 호탕하여 나의 마음은 이미 호탕하여 제락 즐기는 바가 즐거워하는 바가 제 있다네. 어디에? 전어에 사냥과 고기 잡으러 자니까 낚시입니다. 사냥과 낚시에 제 있다네. 아정기 나의 마음은 이미 호탕하여 소락 즐기는 바가 즐거워하는 바가 전 사냥과 낚시에 제 있다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중인치 빈천하여 상여상 고유나. 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가난하고 즉 돈이 없고 천하고 즉 지위가 낮은 것을 치 부끄러워하여 상 서로 여 더불어 고유 기름진 땅을 숭상하나 땅 투기나 아파트 투기를 좋아하나. 아정 나의 마음은 이미 호탕하여 소락 즐기는 바가
즐거워하는 바가 전 사냥과 물고기 잡는 것, 즉 낚시에 재 있다네. 속된 사람들은 땅 투기나 아파트 투기 같은 것을 열광하나 나는 호탕하여서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자연과 즐기는 사냥과 낚시를 좋아한다. 산택시 회명이면 귀가잠 한 거라. 10,000원씩 규각하고 요옥수 상유라. 산택시 산과 택 연못이 시 때가 연못에서 때가 회명이면 어두워지면 귀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한가롭게 거처한다. 한거 일 없이 집에 한가 있음. 산택시 산과 연못에서 시 때가 회명 어두워지면 귀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다. 자, 산에서 뭘까요? 아까 사냥한다 했지요. 택 연못에서는 뭘까요? 낚시를 즐긴다 했습니다. 산에서 사냥하고 연못에서 낚시 즐기다가 때가 어두워지면 저녁이 되면 귀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한가롭게 쉰다. 자, 이때는 카바이트도 없고 간드레도 없고 그 다음에 야광찌도 없고 헤드랜턴도 없었으니까 그냥 어두워지면 집으로 와야 되겠죠. 진짜 낚시는 밤낚시인데요. 자, 그리고요 10,000원씩 규각하고 자, 동산에 가득히 규각 해바라기를 심고 요옥 집 둘레에 집을 둘러서 상유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심는다. 자, 규각은 해바라기랍니다. 해바라기는 원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숭상하는 그런 의미 또는 신하가 임금을 흠모한다는 의미로 시 같은 데 쓴다는데요. 여기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류 볼까요? 뽕나무와 느릅나무는 한나라 때 어떤 작가가 쓴 곳에서 나왔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저녁 해가 뽕나무와 느릅나무에 걸려 있다는 뜻으로 해가 질 무렵을 이르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해가 질 무렵이니까 노년이나 말년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속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은거함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거할 때 자기가 속세에 관심 없다는 의미로 상류,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시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10,000원씩 규각하고 동산에 가득히 규각 해바라기를 심고 이 해바라기가 다 피면 얼마나 화사할까요? 이 해바라기는 중국 사람들 볶아서 많이 먹지요. 간식으로. 또 기름도 짜겠고요. 집 둘레에는 뽕나무와 누름나무를 심는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산택시 해명이면 귀가 잠 한가하고 산에서 사냥하다가 또는 연못에서 낚시하다가 때가 회명이면 어두워지면 저녁이 되면은 귀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10,000원 동산 가득히 집 주변에 가득히 규각 해바라기를 심고 집 둘레에는 상유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심는다네. 나는 자연과 벗하지 속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금작지 아하나고 상집의 아련해 소원제 우윤이 주연막 상화소. 금작 날짐승 금자 참새작자입니다. 참새들도 아한 내가 한가로운 것을 알고 상집 나라와 모여서 아려 나의 오두막집을 의지하네. 원래 참새는 사람이 사는 곳에 둥지를 틀지요. 초가집이 있을 때는 초가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요. 기와집이 있을 때는 기와에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아파트처럼 빈틈을 주지 않고 집을 짓기 때문에 사람 집에 오지 못하고 전봇대 같은 구멍에 집 짓고 참새들이 집 질 곳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딱새란 새도 있죠. 딱새. 딱새도 사람 사는 곳에 틈만 있으면 와서 사람 집 주변에 집을 짓습니다. 아마 사람 집 주변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 집 주변에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작지 아한하고 상집의 아련해. 금작, 날짐승인 참새도 아한, 내가 한가로운 것을 치 알고. 상집, 나라와 모여서 아려, 나의 오두막집에 의지한다네. 자연도 나를 자연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네. 소원, 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우유에 있으니. 넉넉한 우자 놀유자 우유 밑에 볼까요? 하늘 일 없이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니. 주현의 관수에서는 상, 서로, 호, 부르지를 막 마소. 또는 상자를 갖다가 어조사로 본다면요. 주현에 있는 관리들은 호, 부르지를 마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란 뜻도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벼슬을 주지를 말라. 나는 벼슬에 관심 없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에서는 나를 갖다가 관리를 부르지 마라. 나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금작지 아한하고 상집의 아련해. 날짐승인 참새도 아한, 내가 한가로운 것을 지 알고는. 상집, 나라와 모여서 아려, 나의 오두막집에 의지한다네. 나의 오두막집에 둥지를 튼다네. 참새들도 나를 버타려 하네. 소원, 원하는 바가 있다면 우유, 한가롭게 편히 지내는 것에 있으니. 주현의 관리들은 또는 국가는 막상호하소, 서로 부르지를 마소. 또는 나를 부르지를 마소. 나는 불러도 가지 않겠소. 나에게 벼슬 준다기도 나는 가지 않겠소. 일여 남산노 하리니 오련경 1호라네. 매일 남산과 더불어 늙어가리니 오련경 1호라네. 오련, 우뚝이, 우뚝 또는 곧게 앉아서 일호, 한 병의 호리병을 경 기울인다네. 곧게 앉아서 한 잔의 술을 기울인다네. 일여 남산노 하리니. 매일 남산과 여 더불어. 여기서는 종남산일 겁니다. 이 사람이 시골에 살았던 종남산과 여 더불어 늙어가리니. 오련, 곧게 앉아서 일호, 한 병의 호리병을 기울인다네. 술 한 잔을 기울인다네. 멋진 삶을 살고 있네요. 이 시는 저광이가 관직에 나가기 전에, 거기 나왔죠. 그는 일찍이 왕유등과 함께 종남산에서 여러 해 은거했다. 이때 지은 것 같습니다. 왕유와 함께 종남산에서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살 때 지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왕유의 중리관을 다룰 때 보았었죠. 왕유는 중앙에서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왕유가 관직에 있을 때는 환관이었던 고력사와 일인보라는 타락한 재상 밑에서 관직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관직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종남산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와서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보타며. 아마 그때 저광이도 왕유의 집 주변에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그래서 저광이도 자연을 즐기며 살지 나는 세속의 관직에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광이는 그런 말 있지요. 바라는 바는 유유자적함에 있으니 주연의 관수에서 나를 부르지 마소. 나는 불러도 벼슬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매일 남산과 더불어 늙어가겠소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저광이도 결국은 벼슬하러 나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숨기고 조용히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은 시의 신선이라는 이태백과 시의 성인이라는 두보도 끊임없이 관직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관직을 구하지 못했지만요. 그 당시 시대가 이태백과 두보 같은 꼿꼿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광이도 관직에 나갔다가 결국은 755년에 알룩산의 난에 휘말리게 되고 알룩산의 밑에서 관직 생활한 것이 나중에 후에 재앙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편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건 안 그렇건 이 시를 지을 때만큼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지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시 같습니다.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전가자풍 두 번째 저광희 못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더불어 재물을 숭상하네. 나의 마음은 이미 호탕하여 즐거움이 수렵과 낚시에 있다네. 산과 연못이 어둑어둑해질 때에는 집으로 돌아와 잠시 편히 쉰다네. 정원 가득히 해바라기를 심고 집 둘레에는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심네. 참새들도 내가 한가한 것을 알고 날아와 모여서 나의 집에 둥지를 트네. 바라는 바는 유유자적함에 있으니 주연의 관수에서 나를 부르지 마시오. 매일 남산과 더불어 늙어가리니 곧게 앉아서 술 한 잔 기울여 보네.